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정용준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한병원 정연준입니다. 얼마 전 전우현 원장님께서 대상포진과 치매와 연관성에 대한 아주 유익한 정보 주셨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암 환자분에게 있어 대상포진의 예방관리에 대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침 병동 회진 때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네. 항암 치료 중이던 70대 환자분께서 갑자기 등 뒤쪽이 따끔거리고 아프다고 해서 옷을 질쳐 살폈더니 등부터 옆구리까지 대상포진이 심하게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여러 치료를 통해 완치는 됐지만 상당 기간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이 약해진 틈을 타서 발생하는 대상포진의 기전을 볼 때 방금 말씀 주신 그 환자분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원인으로 면역 기반이 약해진 암 환자분들은 대상포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관련 데이터도 있을까요? 네, 실제로 암 환자들은 암종에 상관없이 일반인에 비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40%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교 연구팀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암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대상포진과의 관계에 대한 코호트 연구 결과를 보면요. 폐, 유방 등 장기 고형 종양이 생겨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상포진 발생 위험이 30% 이상 높았고요. 특히 혈액과 관련된 암종일 때는 대상포진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연간 발생한 전체 대상포진 환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1%, 그러니까 남성의 39%보다 월등히 높죠. 또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거든요. 원장님 말씀을 감안해 보자면 국내 유방암 환자의 암 진단 시기의 중앙 나이가 52.3세 정도니까 결국 50세 이상이면서 또 여성이고 거기다 고형암 항목까지 모두 해당되는 유방암 환자라면 그 어떤 고형암 환자보다도 더더욱 대상포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문제는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나 면역 억제제 사용자, 장기 이식 환자, 조혈 모세포 이식 환자 등과 같은 면역 저하자들의 경우 대상포진과 그 합병증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상포진 발병 부위가 더 넓고 그 고통도 심해서 종종 물집이 혈액으로 가득 차는 출혈성 대상포진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하면 폐렴, 간염, 뇌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는 극심한 통증으로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 부작용이 악화되어 항암 치료 스케줄이 지연되어 결국은 항암 효과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기도 하죠. 항암이 끝나고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암 환자들은 건강관리와 암 예방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 단계에서도 대상포진은 면역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감염 질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정답은 예방접종이겠죠? 네, 정답 맞고요. 일반적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존 국내에 유통되던 백신은 모두 생백신이었죠. 네. 2012년 국내에 출시된 첫 대상포진 백신인 글로벌 제약사 MSD의 조스터박스와 2017년 국내 제약사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조스터가 그것인데요. 네. 바이러스나 세균의 일부를 변형시켜 제조하는 약독화 생백신은 체내 증식을 통해 면역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면역 저하자에게는 병원체의 통제되지 않은 지속적 증식으로 인해 중증의 치명적인 반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와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 환자들에게 생백신은 금기인 반면에 유전자 재조합에 의한 불활성화 백신인, 그러니까 사백신이겠죠? 이건 접종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백신은 항암 치료를 받는 성인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러 임상 연구에서 면역 원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고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면역 억제 또는 저하된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불활성화 백신, 즉 사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개정된 대한감염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만 50세 이상 성인은 물론
질병 혹은 치료로 인한 면역 저하 또는 면역 억제로 인하여 대상포진의 위험성이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 18세 이상 중증 면역 저하자에게는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와 같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접종 가능한 세계 유일의 대상포진 백신이 바로 싱그릭스죠. 자, 2022년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싱그릭스는 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한데요. 예방률 면에서도 조스트박스나 스카이조스터 두 제품을 월등히 앞서서 50대에서는 96.6%, 60대에서는 97.4%, 70대 이상에서는 97.9%로 모든 연령을 아울러서 탁월한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종 후 효과 유지 기간도 5년이 지나면 급속히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생백신에 비해서 10년 이상 지속이 꾸준해서요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원장님. 암 환자들이 예방 접종할 때도 유의사항이 또 있겠죠? 네네. 싱글릭스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 전 먼저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 치료 전 혈소판 수치가 괜찮다면 대상포진 4백신 접종을 권고하고요. 보통 혈소판이 4만 이상은 돼야 안전하게 예방 접종할 수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 항암 치료 중에는 안 되지만 항암 치료와 항암 치료 사이 환자 컨디션이 좋을 때 접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싱글릭스는 4백신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백신에 포함된 면역 증강제 성분 중 비누껍질 나무에서 추출한 QS21 접종이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환자분들에게 통증에 대해 미리 고지하고 타이레놀을 3, 4일 정도 복용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맞았는데 꽤 아프더라고요. 자, 오늘은 암 환자분들의 대상포진 예방과 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나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